살다 보면 올리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인 거. 성적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신용 점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신용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요걸 점수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신용 점수일 텐데, 신용 점수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 팍팍 달라지거든요. 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발전소에서는 인간 비타민 손희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신용 점수 팍팍 올리는 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비타민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인간 비타민 희애 씨랑 신용 점수가 뭐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요거부터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신용 점수는 우리 나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숫자, 척도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보고 금융사에서 이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혹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줘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명함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라면서 제 정보가 담긴 명함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금융사에서는 신용 점수를 보고 명함처럼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 업무의 바운더리,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희애 씨가 전직 은행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정말 오늘부터 1일인데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꿔주란 말이니?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연체 따윈 하지 않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알려달라는 건데, 신용 점수제가 아니라 원래는 신용 등급제였잖아요. 요거 왜 점수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방금 들으시고 점수야? 등급 아니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2년 전쯤부터 점수제로 바뀌기 위해서 슬금슬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등급제에서는 몇 점부터 몇 점은 1등급, 몇 점부터 몇 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갈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등급 간의 절벽 효과였습니다. 단 1점 혹은 2점 차이로 누구는 5등급이 되고 누구는 6등급이 되고, 특히나 등급이 아래쪽일수록 한 등급 차이로 가능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가능한지,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점수제로 바꾸면서 좀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 효과 때문에 만약에 한 등급에 100개의 점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1점하고 100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받으면 100점이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제한다는 얘기인데,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인가요? 네, 일단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이력의 기간, 신용 거래 형태, 그리고 비금융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금융 항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통신요금, 건강보험 등 공과금의 납부 정도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 비금융 정보의 활용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는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이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네 라고 하셨던 주부나 학생 이런 분들도 신용점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분이 한 가지 물어보시네요. 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궁금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용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력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것보다 잘 갚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금액보다 요거를 따박따박 이분은 잘 갚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평가회사가 근데 많잖아요. 맞아요. 가끔 너 몇 점인지 알고 싶니? 한번 알아볼 테야. 이런 문자도 오고요. 그렇죠. 등급이나 점수가 신용평가사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다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경로라든지 이 정보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관들이 내놓는 점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공통사항은 상환 이력 정보, 얼마나 연체를 안 하고 성실하게 갚았냐 요거죠. 그리고
그리고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요. 보통 은행들에서는 이런 신용평가사의 정보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신용점수 평가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유리한 쪽으로 해주세요. 불리한 거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용 점수가 높아야 유리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꺼려지는 게 나 신용 점수 몇 점인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이거 자주 조회해 보면은 점수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너 돈 필요하니? 이런 느낌 줄까 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2011년도 이전에는 조회를 많이 하면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는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단순히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는 신용 점수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내가 몇 점인지 그리고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은 무료로 신용 점수 조회하실 수 있으세요.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앱도 괜찮고요. 네. 나이스 등의 신용평가사를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다 무료니까요.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일단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신용거래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우수고객으로 지정이 되면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돈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신호라서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는 놨는데 계속 0원, 계속 플러스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핀테크 앱을 활용해서 소폭이지만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 올리기 서비스를 핀테크 앱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핀테크 앱에서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니고 신용평가사에다가 즉각 이 손희애라는 사람이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믿을만해요. 계속 옆구리를 찔러주는 맞아요. 거네요. 그렇군요. 신용 점수를 올린다. 근데 이거 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게 또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신용 점수가 뚝 떨어집니까? 이 두 글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체. 연체 정말 멀리 하셔야 되는데요. 연체 기간이 길거나 건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용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를 상환하려 할 때에는 오래됐거나 이자가 높은 연체부터 갚는 게 신용도 관리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이 이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의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는 최장 3년 동안 연체 이력 정보가 남는다고 하니까 일단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연체는 멀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리볼빙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권해드린 서비스는 아닌데 그러면 그럼요. 최악의 상황에 연체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연체 기록을 안 남기시는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금융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신용점수 따라서 평균 대출금리, 예금금리 요 차이도 알려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4분기부터 개인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와의 차이를 월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은행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용평점만 알고 있으면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은행권이 어느 정도까지 마진을 챙기고 있는지 내가 요거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요 여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손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금융제도의 변화가 좀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희애 씨가 알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손희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